네, 여러분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의 의의라는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 제기 이전에 문제되는 것으로서 공소 제기의 소극적 조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소송 조건에 해당을 하죠. 공소시효의 효과는 시효가 완성이 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고 공소 제기 후 재판 과정에서 완성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면소 판결로 소송을 종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실체법설은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 일반의 처벌 욕구가 감소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인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공소시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소송법설은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의 멸실 등으로 적절한 재판을 행하기 어렵다는 소송상의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수설적인 견해는 결합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체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소송법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소시효의 본질이 실무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소시효의 기간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최단 1년에서 최장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에는 형법 총론에서 배운 것처럼 법정형, 그리고 그 안에서 법률상 형의 가중 감경 등을 한, 또 임의상 감경 등을 한 선고형, 그리고 처단형이 있을 수, 실제 선고되는 처단형이 있을 수 있는데, 공소시효는 선고형이나 처단형에 이르기 전의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형사소송법 249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사형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등에는 5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법정형에 대해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대해서는 1년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요, 249조 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특별법상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6개월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또 조세범 처벌법상 죄는 7년, 법인은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렇게 정해놓은 특별법도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형법에 의할 때 가중 또는 감경하기 전의 형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251조에 있습니다. 법률상 형의 가중 감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형법에 의해 가중 또는 감경된 법정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특별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결정하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는 경우에는, 즉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선택하여 과할 범죄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50조, 형사소송법 250조의 규정이죠. 그리고 공소장 기재사실,
법정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공소 사실이 기재가 되지요. 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악과 같은 과형상 일죄의 경우 실체법적으로 여러 죄의 수재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고요. 공소장 변경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시간적으로는 처음에 공소제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 가벼워지면 가벼워진 공소사실, 무거워지면 무거워진 공소사실에 대해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즉 시기적으로는 언제 완성되었느냐를 따질 때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시효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어떨까요? 형법 제1조를 유추 적용해서 가장 짧은 공소시효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요.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 더 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시효 연장에 관해서 살펴보면요.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법 21조 2항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과학적 증거는 기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 되겠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즉 시작 시점은 원칙적으로 언제 된다 그랬죠?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겠지요. 결과범의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가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가 되겠습니다. 거동범 및 미수범에 대해서는 실행 행위를 종료하게 되면, 미수범의 경우는 더 이상 범죄가 진행할 수 없는 때에, 그렇죠?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계속범의 경우에는 법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다가 법익 침해가 종료된 때에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포괄일죄를 이루는 여러 범죄 사실 중에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준으로 합니다. 공범 및 미성년자에 관해서 특례가 있는데요. 공범에 관한 특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일부 공범의 실행 행위가 종료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의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하겠다는 것이죠. 일률적으로 252조 2항의 규정이 있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아동학대 범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때부터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계산 방법은요. 초일은 시간에 관계되지 않고 일일로 공소시효에 산정이 됩니다. 66조 1항 형사소송법 66조 1항 단서의 규정이 있고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6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것을 말하죠. 말 그대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던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공소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은 민법과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은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정지 사유가 있으면 정지되었다가
나머지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것에 유의를 하셔야겠지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공소의 제기입니다. 253조 1항이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 모두 형식재판에 속한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와 같은 형식재판이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나머지 공소시효 진행기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범인의 국외도피 253조 제3항의 경우 범인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 역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가 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라는 것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국외 체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한편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외 도피 시의 의제 공소시효 기간, 아까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의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던 의제 공소시효 기간도 역시 국외 도피 기간 중에는 정지되는 것으로 253조 제4항이 개정이 되어서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소년법상의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법 54조에 의해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겠습니다. 소년법 또 보호처분 이런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가 된 경우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고 헌법 84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헌법 시간에도 역시 배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공소시효 정지는 그럼 어느 범위에서 효력이 미치게 될까요? 먼저 인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소 제기된 피고인 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피의자 또 소년범에게만 미치는 거죠. 인적 범위가 그렇게 제한이 되는 거죠. 공범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습니다. 공소시효에서는 공범에 대한 특칙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253조 제2항에서는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으면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고 공범의 일부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외 도피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에는 다른 공범에게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도망간 공범에게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겠고요.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공범의 해석과 관련해서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대항범 관계, 공범 중에서 대항범 관계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공범 사이에 대항적인 의사를 필요로 하는 대항적 공범의 경우에는 이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역시 판례법리로서 중요하게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요. 한편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되면 325조 후단에 의해서 무죄가 선고될 텐데요. 그와 같이 무죄가 확정된 자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범이 아니다. 공범이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의미에서 역시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다음에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더라도 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는 판례도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도 일종의 재판이니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비록 그 약식명령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 회복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범에 대한 특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시고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 방조범, 종범은 제외하고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원래 공소시효가 25년이었었는데 사람을 살해한 범죄, 방조범을 제외한 살해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사형인 경우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별도의 규정이 25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어서 유의해야 되겠고요. 헌정질서 파괴사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등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영원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특정 성폭력 범죄에서 예를 들면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상해치상, 살인, 치사 등 범죄, 유사강간,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편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으면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불리하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공소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시효의 완성 시점은요. 공소의 제기가 없이 각 법정형에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때가 되겠지요. 이때 법원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공소시효의 완성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면소 판결에 의해서 소송을 종결해야 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326조 3호의 면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간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무죄, 유죄 등의 실체 판결을 하게 되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비상상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심과 비상상고를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재판 확정 후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가서 공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5절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